안녕하세요. 시기별 3학년 담임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저는 강원 진학지원센터 상담지원팀 장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최혜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막상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자니 조금 떨리는데요.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한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혹시 공부의 신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공부의 신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분의 얼굴이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의 신은 어떠신가요? 아마 고전음악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음악의 신 하면 핸델이나 바흐 또는 베토벤을 떠올리실 텐데요. 저는 음악의 신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모 케이블 방송에서 음악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TV에 출연하셨던 연예인이죠. 그럼 입시의 신은 어떨까요? 선생님들 혹시 주변에 입시의 신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잠깐 고민을 해 보시겠어요? 입시의 신?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가 입시의 신일까요? 입시 지도에 대해서 한 번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입시 지도는 기본적으로 과거 2, 3년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입시 결과를 예측하는 활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는 그 대학별 입학 자료, 즉 결과도 생각보다 그렇게 정확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입시 제도는 매년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 국한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마저 조금씩 다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입시의 신이 과연 존재할까요? 저는 입시의 신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 지도가 역사학에 가깝다라고 보기에는요,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기간이 너무 짧고요, 통계학과 닮았다라고 보기에는 그 자료의 정확성이 매우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입시의 신은커녕 입시의 전문가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시 지도에 관한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3학년 담임 선생님들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몇 년간 3학년 담임교사를 했다고 하셔서 올해도 아이들 대학을 잘 보내야 되겠다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올해 3학년 담임을 처음 맡으셨다고 해서 하나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시 일정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내시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소통하신다면 아마 판단자라든지 입시의 신의 개념이 아니라 3학년 담임교사로서 그리고 조력자로서 협력자로서 멋진 조언가로서 선생님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시거나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기별 3학년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2023 대입의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요. 입시 일정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일정입니다. 표를 보시기에도 굉장히 일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기에 맞춰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이니까요. 이 시기가 되면 놓치지 않고 모두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2023학년도 수시모집 대입 전형 일정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시모집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요. 12월 27일 수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약 2달 반에 걸쳐 전형 일정이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로 2023학년도 정시모집 대입 전형 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정시모집은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2023년 2월 17일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에 이르기까지 약 1달 반 정도 대입 전형 일정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주요 특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도권 정시 모집 인원 증가, 비수도권 수시 모집 인원 증가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9,124명으로 2022학년도보다 2,571명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수시 모집에서 전년 대비 선발 비율이 증가했는데요.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78%인 27만 2,442명을 선발하고요. 정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22%인 7만 6,682명을 선발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합니다. 수시 모집 인원 27만 2,442명 중 86.6%를 학생부 위주, 즉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정시 모집 인원 7만 6,682명 중 91.2%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학별 논술 위주 전형 모집 인원 감소입니다. 논술 위주 전형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서 신설을 하였으나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약 53명 감소했습니다. 제가 논술 위주 전형 실시 대학을 아래에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특징적인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논술 위주 전형을 신설했고요. 서경대의 경우 논술고사를 통해 219명을 모집하는 S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신설하였으나 학생부 60에 논술 40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에 포함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 내 선발 비율 증가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른기회 전형이라 함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혹은 지역 인재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원도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원 자격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 보시겠습니다.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 6년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12년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입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으로서 이 자격의 지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 전형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농어촌 전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에 비해 비교적 지원자 규모나 경쟁률 그리고 합격 컷이 낮게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이 적다라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운영대학 및 모집 비율 지속 증가입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운영대학 및 모집인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원 도내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760명 정도를 선발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 표에 따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한 내용은 올해 5월가량에 발표가 될 2023학년도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인재 선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입이죠.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의 바탕이 되는 법률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학생 모집 비율을 20%로 20%를 지역인재 선발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우리 2023학년도 강원권 대학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수의예, 간호를 위주로 지역인재 수시 모집 현황을 따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대학별로 발표가 되는 수시 모집 요강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시기별 3학년 담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선생님들께 전달을 해야 효과적일지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니 두서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월별 대입 일정에 따라 담임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할 역할을 조금 정리해서 제시해 드린다면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시는데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정리한 내용은 제가 3학년 담임교사 역할을 하면서 혹은 3학년 부장을 하면서 알게 되거나 제가 직접 시행하게 된 저의 경험에서 바탕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냥 저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걸, 저 시기에 저런 걸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월입니다. 3월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는 3월에 학급 운영, 그리고 아무래도 3학년 담임교사이시기 때문에 입시지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년 초 상담 활동을 하시죠. 이때 학년 초 상담 활동은 전체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내용도 그냥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내용 또는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는 조금 성격이 급해서 3월 달부터 제가 이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전국연합학력평가 또는 모의수능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대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대입 진학 계획이라든지 또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3월 달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일 중에 하나죠. 아마 거의 모든 학교가 3월 초에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라는 것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실 때 대입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학년 초 상담 활동한 자료를 근거로 전체적으로 또는 일반적인 내용을 학부모님과 함께 의논을 하신다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담임선생님들 요 3월 달에 입시 관련 자료를 탐색하시고 연구하시는데 주로 기본 자료를 위주로 탐색하시고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자료라 함은 예를 들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대입정보 119 같은 책자를 기본 자료로 삼아서 한 번쯤 읽어보신다면 올해 대입 전형 일정, 운영 방식 또는 대학별 특징들을 조금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로 가겠습니다.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이때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상담 활동을 계속 하시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 또는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주로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라면 학평 성적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시 모집 관련 자료를 탐색하시고 연구하시는데 4월에는 대학별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의 대학이 참 많죠, 선생님들. 혼자서 모든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하시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대학별로, 지역별로, 대학의 유형별로 조금씩 나누셔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하시고 그걸 함께 공유하신다면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보다 많은 대학에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5월입니다. 5월에는 1회고사가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가 되는 달입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들은 상담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때도 4월과 마찬가지로 부분 상담,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상담의 주제는 내신 성적에 대한 상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이 되면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 입시 특이사항을 요 시기에 분석을 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6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 수능이 실시가 되는 달입니다. 6월에 담임선생님들 상담활동 꾸준히 하시되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시고 모의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라면 모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 학생의 최저학력 기준 도달 여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에 관한 그런 학업에 관련된 상담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월 달은 학생들이 모의 수능을 치르고 7월 달에 7월 초에 2회고사를 치르는 달이기 때문에 사실 수험생들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많이 지쳐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담임 선생님들 학생들을 상담하실 때는 뭔가 좀 단정적이고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을 활용하시는 것보다 학생들이 기운을 내서 자신의 꿈을 열심히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격려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입니다. 7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가 되고요. 2회고사도 실시가 됩니다. 7월이 되면 2회고사 1학기 내신 성적 자료를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분석을 하셔서 그걸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 교육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부에 작성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요 개인별 여름방학 과제는 제가 담임교사를 할 때 썼던 방식인데요.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학급 단톡방에다가 엑셀 양식을 올려놓고요. 이미 내신 성적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의 수능 성적과 1학기에 실시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관련된 조금 상세한 조사를 하도록 여름방학 과제를 제시하곤 했습니다. 이때 검색을 한다 함은 그냥 단순히 어떤 대학, 대학명이나 학과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상세하게 모집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집의 유형은 어떤지, 최저학력 기준은 있는지,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면 그 최저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담임교사인 저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좀 상담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라서 선생님들께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상담 활동을 하시되 아무래도 1학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 내용 중에는 내신 성적에 관련된 그런 상담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입니다. 8월에는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1학기 교육활동 학생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점검하시는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처럼 개인별로 여름방학 과제를 제시해 주셨다면 제출한 개인별 방학 과제를 점검하시고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입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입 전형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9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 수능
시험이 있고요. 2학기 1회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수시모집 상담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원하신다면 학부모님께도 상담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하는 것들을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담임 선생님들 자기소개서 지도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에피소드만 말씀을 드려도 아마 3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제가 보다가 자소서 쓰는 법 요약이라고 제목이 달린 이 2컷짜리 만화를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푸죠. 푸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가 자소서에는 이렇게 쓴 모양입니다. 저는 서비스 업계에서 2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한 다국적 기업, 이 다국적 기업이 맥도날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 관계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자동차 산업과 협력하는 일, 자, 드라이브스루니까 자동차 산업과 협력했다라는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을 했습니다. 라는 자소서를 써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2컷짜리 만화를 봤을 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지, 참 누군지 참 재밌게도 썼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내용을 곱씹어 보니까 이게 참 자소서의 본질을 조금 과장한 면은 있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만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이 만화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소서는요, 선생님들 굉장히 전략적인 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소서 지도를 한다고 할 때 단순히 오탈자를 고쳐주거나 띄어쓰기를 고쳐준다고 해서 그게 자소서 지도의 전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인 글이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는 혹은 글을 구상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시면서 무엇을 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낼 것인지를 함께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0월로 가겠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수능 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상담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전체라기보다는 부분 상담을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 9월 모의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6월과 9월 모의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수능 이전에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고사의 경우 그 면접고사를 대비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기에 면접 지도도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도 시기별로 양질의 온라인 자소서 지도와 면접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시기가 되면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월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실시가 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도 있습니다. 자,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기에도 면접 지도를 계속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학기 교육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부에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2월입니다. 제가 3학년 담임교사를 할 때요. 사실 제일 마음 아팠던 얘기 중에 하나가 3학년 담임교사가 아니신 선생님들이 최 선생 12월 되면 쉬잖아 라고 말했던 게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시 일정을 놓고 보자면요. 12월 달은 어찌 보면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바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달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죠. 하나씩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통지가 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2회고사가 실시가 되고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마감되고요. 수시모집 등록기간입니다. 그리고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일정이 있고요. 정시모집 원서 접수도 12월 29일부터 시작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개인별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학기 교육활동 학생부 작성 및 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대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면접고사를 위한 면접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시모집 관련 자료 탐색과 연구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주로 대학별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수시모집 결과를 취합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입시 지도를 할 때 지난 2, 3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지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담임 선생님들께서 취합해 주신 그 결과 자료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입시 지도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아마 담임 선생님들 12월 달이 되면 정신없이 바쁘실 겁니다. 그래도 내년 또는 내후년 입시 지도를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수시 모집 결과를 취합하실 때 가급적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셔서 정확하게 수시 모집 결과를 취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시 모집 등록 기간에도 학생들이 이중 등록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보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은 절대 노는 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저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저희 놀지 않습니다. 저희 바쁩니다. 라고요. 자,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는 12월 29일에 시작됐던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1월 2일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군별 가나 다군이 있죠. 전형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때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정시 모집 상담 활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원하신다면 함께 상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정시 모집 원서 접수도 옆에서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달입니다. 2월 달은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등록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시 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정시 모집 결과를 취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필요시 추가 모집 상담 활동 혹은 원서 접수도 함께 학생들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시 모집 결과 취합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 시기에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과는 조금 달리 정시 모집 결과를 취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혹은 내후년에 대입 지도를 위해서는 이 정시 모집 결과도 정확하게 취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조금 바쁘시고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정시 모집 결과를 카톡이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신저 혹은 전화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하셔서 정시 모집 결과를 가급적
가급적 정확도가 높게 취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는 선생님들께 일목요연하게 무언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중언부언한 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3학년 담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 저는 제 이야기의 말미에 3학년 담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여러 선생님들께 한 번쯤 소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혹시 뭐 떠오르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의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자, 저는 3학년 담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키워드를 생각해 봤습니다.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집단 지성의 활용.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나요? 누구누구야, 혹은 야, 모르면 선생님에게 와서 언제든지 물어봐라. 선생님은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너희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근데 정작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잘 모르는 것, 헷갈리는 것, 어려운 것 잘 표현하시나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모두 다 바빠 보이는 3학년부 교무실에서 내가 무언가를 옆에 선생님께 여쭤본다면 그 선생님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창피하고 조금 두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무언가 배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걸 옆에 선생님들께 물어보시고 어떤 것들을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정말 단언컨대 그 어떤 선생님도 그걸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에게 뭔가를 안내하고 알려드리면서 그 답변을 하시는 선생님이 깨닫거나 배우게 되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고요. 이건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알고 모르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다면 얼마나 많이 알까요? 편안하게 소통하시고 서로 도우시고 함께 집단지성을 활용하신다면 힘들고 일이 많은 3학년 담임교사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2019학년도에 3학년 부장을 할 때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그 교원학습 공동체의 일원으로 했던 탐구 활동의 모델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좀 보시면 4월 17일 날은 2020학년도 주요 대학 입학 요강을 연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요. 자, 6월 12일에는 6월 모의수능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식 진학 상담 방안을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은요, 자기소개서 지도 방안도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 이게 말이 연구라서 뭔가 굉장히 학술적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년부장이다 보니 뭐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지도 방안이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소개서 자료 중에 일부를 복사해서 선생님들께 미리 나눠드리고, 자, 이 자기소개서를 지도한다면 어떤 방안으로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자기소개서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들과 그냥 허물없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의견을 나눴던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평범한 얘기,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자리를 뭐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가지면서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 꼭 불편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협력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집단지성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2023학년도 대입정보 119라는 책자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입에 관련된 아주 최신의, 그 다음에 비교적 정확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제 강의가 담임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강의였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현재 사전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제 말씀을 좀 이렇게 짧게 드리고 여러 담임 선생님들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소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혹시 제 얘기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KWE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 이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름이 좀 특별해서 아마 메신저에서 제 이름을 찾으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에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저도 성장하고요. 선생님들도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저도 3학년 담임을 오래 했고요. 3학년 부장도 했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3학년 담임 선생님, 지금까지 3학년 담임 교사로서 선생님들이 하셨던 노력과 올해 3학년 담임 교사로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그 모든 노력에 동료 교사로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와 감사를 보냅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하셔야 학교가 더 행복해집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2022학년도 보내시길 멀리서나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